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화끈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되게 신나 보이세요. 되게 신나 보이신다고 요즘. 그죠? 좀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아니 요즘에 진짜 타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쭉 주가를 올리면서 풍문쇼에는 조금 뭐 소홀한 것 같아요. 소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턱턱 그래. 뭘 터트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같으면 회식이라도 쏘겠다. 그러니까. 아니, 아우 좋죠. 아니 근데 예전에 그 먹을만 뭐지 해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나와가지고 머리 싸움하는 프로에서는 진짜 독설도 잘하고 되게 못되게도 굴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 너무 이미지 관리하니까 짜증나요. 짜증 때가 됐어요 지금. 아니 뭐 잘못하셨어요, 김광현 씨한테? 저희 남편한테 잘못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한테 딜을 하긴 해놓고 혼자 쌩까고 몰래 이렇게 쌩까구가 뭡니까? 쌩까구가. 재밌었는데. 미안해요. 제가 좀 그날 생각하니까 또 울분이. 최근 연예계에선 결혼 소식과 임신, 출산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최근 성유리 씨하고 윤소희 씨가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모두들 기대하던 백지영 씨가 4년 만에 딸을 출산하셔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와 정말 지난주에는 네. 비와 김태희 씨 또 임신 소식까지 또 전해주고요. 네. 저는 외국 촬영을 잠깐 갔을 때 정석원 씨 딸 백지영 씨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문자를 해서 축하한다. 형 진짜 믿기지 않아요. 제가 아빠가 됐어요. 뭐 이래서 진심으로 축하 문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리면서 동시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스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습니다. 소율 씨와 문희준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전직 아이들과 현직 아이들을 만남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가 나서 또 나이 차 때문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5월에 등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기쁨을 받아 마땅할 그때에 문희준 씨가 구설에 오르죠. 아니 뭐 정말 어린 신부와 결혼을 했고 예쁜 딸까지 낳았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구설수에 또 휘말렸죠? 바로 문희준 씨의 오랜 팬들 중에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공포한 것입니다. 아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 소식도 제가 해외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검색 중에 깜짝 놀랐어요. 문희준이 검색어에 뜨는 바람에 무슨 일인가 해서 그랬더니 이 지지 철회를 딱 듣고 나서 와 팬클럽들 오랫동안 팬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 또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약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문희준 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문희준 씨 일부 팬들이 지지 철회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 문희준 씨는 군 제대 이후 대중들의 평판이 회복되면서 겸손한 자세를 버리고 각종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면서 우리는 이제 문희준 씨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20년 지기 팬들이 돌아선다라는 거는 그 웬만한 어떤 그런 그 실망과 어떤 신뢰를 잃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어떤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였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죠? 팬들의 주장은 뭐냐면 문희준 씨가 가끔 팬들한테 출퇴근길에 좀 와달라 이런 얘기를 좀 요청을 했고 그러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출퇴근 때 사실 가기가 쉽지 않다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월차도 못 내느냐 이렇게 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좀 했다 그러고 또 막상 어렵게 팬들이 월차를 내서 가게 되면 8m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 사진 촬영 금지라든가 일반 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초심을 좀 잃었다 이런 거에 팬들이 좀 돌아선 것 같고 사실 이 내용들만 보면 팬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좀 셀카도 찍어주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8m 접근 금지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팬들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뭐냐면 어쨌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게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결혼을 이미 결정했던 극명히 시기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과 결혼을 할 때 속도 위반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강경하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결혼 3개월 만에 출산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이런 게
너무 곧 드러날 거짓말은 당장이 어떻게 왜 팬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게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희준 씨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섭섭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출산 소식 때문에 속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그냥 단순 열애설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축복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그걸 왜 숨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저도 좀 의문인데 이걸 왜 속였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문희준 씨 입장으로 가보면요. 아마 그 소속사 입장 가보면 그 당시에 워낙 나이 차가 13살 차이 이렇게 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둘이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은 혹시라도 이게 먼저 알려지면은 그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시선을 좀 안 좋게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보여가지고. 아니, 이보세요. 거기는요. 저는 남편이 미치예요. 나이가 더. 그럼 뭐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근데 이 김가연 씨 같은 경우에 뜬금없는 결혼 아니었던 게 임영환 씨 경기한 데마다 맨날 가가지고 펜지라고 있고 이러니까. 아니 저는 LG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펜지가 뭐야 펜지가. 이 사람이 진짜 아침부터 역사를 진짜 하네. 진짜 열받네. 상황은 이해가 되는 게 상황은 이해돼요.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임신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곧 드러날 거짓말이잖아요. 누가 봐도 곧 드러날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고 맞아요. 시간이 말이야. 그거를 나중에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엄청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20년 동안 지켜준 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로 밝혀질 거 너무 잘 알아. 몇 달 뒤면 다 알려지고 욕도 좀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상황에도 팬들은 이제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들이 나한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아예 욕먹을 거 뻔히 알았겠죠. 어쨌든 문희준 씨와 팬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팬들의 충격적인 주장이 더 있었다면서요. 네, 지지 철회를 한 팬들을 보면요. 정말 폭로가 거침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데뷔 20주년 기념 그 콘서트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콘서트를 자신의 사랑 노름에 이용했다라고 팬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콘서트를 사랑 노름에 이용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 콘서트 때 이제 문희준 씨가 관객들한테 당시에는 예비 신부였죠. 소율 씨 수속 그룹의 안무를 따라하겠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예비 신부 소율 씨를 위한 이벤트였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콘서트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게 이제 팬들의 좀 불쾌감을 느꼈다는 그런 논란. 20주년 기념 콘서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콘서트 비용이 좀 비쌌어요. 이제 그걸 두고 팬들을 현금 자동 인출기로 생각을 하느냐, 그 콘서트로 번 금액이 혹시 결혼 자금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희준 씨가 고가의 생일 선물을 팬들한테 받았는데 이것을 정말 본인이 뭐 사용하는지 어디 사용했는지 뭐 이런 인증이 없었다. 이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팬이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희준 씨도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셨나요? 문희준 씨 경우에도 이제 그런 논란이 생기자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서 해명글을 올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팬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팬들을 밖에 없고 음악에 열정 또한 가득했던 가수 문희준의 20년을 왜곡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고 이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팬들이 지지 철회를 한 이유가 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앞서서 전해드린 거는 거의 뭐 애교 수준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말 끝도 없이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탈세 의혹입니다. 탈세요? 팬들이 이것도 직접 폭로를 한 거예요. 탈세요? 아니 탈세면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팬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것 역시 문희준 씨 팬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왜 굿즈라고 그러죠? 스타들을 어떻게 상품들 그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겠죠. 문희준 씨도 했는데 굉장히 품질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할 때마다 이런 응대를 해주지 않았고 판매 당시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됐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탈세 저품질의 팬 용품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된 게 바로 문희준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의 성분과 제조원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팬들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감한 사안이다.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밝혀달라. 성분을 밝혀달라라고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문희준 씨 측에서 팬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팬들한테 만행을 저지른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보통 이게 공개적으로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안티들도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받은 거죠. 팬이 완전. 근데 만약 이런 내용이 만약 거짓말이면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셨겠죠. 반박이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뭔가가 있겠죠. 뭐 영수증 끊어주면 뭐 카드 안 되나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카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고 그런 거 캡처된 걸 저도 보긴 봤어요. 자,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팬들의 지지철의 어떤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 철회를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 팬덤이라는 거는 원래 특정 스타를 자발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그런 팬심이 생기는 건데 일반인들이 안티도 몰랐던 얘기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지지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고 사실 인기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얻기는 굉장히 힘들어도 잃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만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그러게요. 엄청난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문희준 씨가 진짜. 사실 문희준 씨도 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작은 서운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실 텐데 문희준 씨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밝히셨나요? 소속사를 통해서 심경을 이제 전했는데요. 그대로 좀 표현을 하자면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송구스럽다.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으며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참 본질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참 마땅히 해야 할 사과보다는 그냥 사과를 위한 사과, 해명을 위한 해명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고 또 풍무쇼 측에서도 소속사 측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냥 문희준 씨가 그냥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입장을 전한 걸로 들려요. 네, 문희준 팬들의 그 지지철의 문제 정말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문희준 씨와 팬들 간의 오해와 입장 차이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 주인공은 불미스러운 영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라고 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가수분이죠. 바로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김장훈 씨 하면 독도지킴이로부터 진짜 소신 있는 발언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영상은 도대체 또 뭔가요? 김장훈 씨가 무대 위에서 욕을 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제가 저 밑에서 한따까리 했습니다, 경찰들이랑. 서로의 잘못이 있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하고 생각해서 제가 X발이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다 찍었어요, 경찰들이. 저도 찍었고요, 같이. 그래서 아마 트위터에 돌아다닐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 저는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걸 모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은 받더라도 시비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은 노래를 한 곡 할 텐데 진짜 그래도 진짜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 기부천사가 욕하니까 싸하죠. 정확하게 어떤 곳이었나요? 저 장소가? 저 무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 전에 이제 추모 문화제가 있었던 무대인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뭐 경찰들과 마찰이 있었나 봐요. 근데 무대에 올라와서 그 상황을 전하면서 욕을 하고 또 감정이 다시 또 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욕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 15,000명이 아마 모였을 거예요. 본인이 주인공인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노래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러 오신 건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화가 났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김장훈 씨가 직접 조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경찰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추모 행사에 이제 김장훈 씨가 초대받아서 그 무대에 오르게 돼 있는데
김장훈 씨도 이제 차를 타고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기 현장에 왔단 말이죠.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경찰이 차를 빼라, 주차할 수 없다. 그랬더니 김장훈 씨가 지금 매니저가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 조금 기다려라. 그런데 이제 경찰은 사람도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빼라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 김장훈 씨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같이 욕설을 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니까 김장훈 씨의 말만 들어보면 경찰도 김장훈 씨한테 좀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장훈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장훈 씨가 이제 그러니까 무대를 하려고 왔잖아요. 왔는데 어쨌건 저는 그게 원활하게 주차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곳에 본인이 주차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맞는데 이제 뭐 거기는 이제 경찰이 빼라고 하는 상황에서 매니저까지 자리를 비웠는데 알았어 그럼 내가 뺄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계속 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도 욕이 먼저 나왔다. 근데 이제 욕을 듣고 경찰이 공인이 그래도 욕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부당하다고 느꼈다라는 게 김장훈 씨의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행사 한두 번 해보신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행사장 되게 시끄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도 노래를 하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추모제에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자리를 내어주는 게 맞고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좀 옆에 사실 주차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 광화문 내거리 뻔히 알지만 좀 멀은데 주차하고 걸어왔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텐데 좀 처음부터 좀 단추가 잘못 껴졌고 그걸 굳이 또 다 이렇게 설명을 무대 위에서 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뭐 개인적으로 김장훈 씨의 스타일이나 평소의 말투를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무대의 성격과 지금 이 발언이 조금 언밸런스하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네요. 조금 이렇게 성질을 좀 죽였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공황 장애도 있으시고 뭔가 이런 제가 그 상황은 좀 이해가 돼요. 차 안에서 있는데 막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경찰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어떻게 최대한 양해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걸 끌고 올라오는 게 문제였고 조금만 더 프로 의식을 갖고 거기서 가수로서 멋진 무대를 딱 하고 내려가서 정말 자신의 SNS라든지 뭐 그 찍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좀 했다. 혹시 뭐 무대에서 좀 안타까운 표정이나 이런 게 났다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양해를 해달라고 정말 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근데 이게 가치 판단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김장훈 씨가 상당히 본인도 이제 대응하면서 원래 올라가서 아까 영상 우리 다 봤지만은 거기 온 분들은 김장훈 씨의 팬들로서 모인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추모 문화제의 초대 가수로 이제 가게 된 것인데 좀 너무 미성숙했다. 어릴 때 경찰 욕하면 멋있어 보이는 건 어릴 때 생각이지 그거는 어떻게 경찰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내 노래 들어왔으니까 같이 욕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보면은. 거기 있는 대상 자체도 완전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 단위로 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불의를 보면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화를 못 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화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보다 이 사건이 아주 큰 게 뭐냐면요. 팬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건 굉장히 직업의식으로 뭉쳐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관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비하를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난동 부리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당해가지고 영상 뜬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심리로 걔네가 접근했던 거거든요. 내가 테이저건 맞았으니까 경찰을 어떻게 묘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 경찰을 욕해줄 거야 하면서 했는데 정반대로 갔잖아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김장훈 씨도 거기에 속한다고 저는 봐요. 공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좀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또 김장훈 씨가 말한 워딩을 좀 살펴보면 서로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서로 동영상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판단을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보면서 동영상이 먼저 퍼져서 뭔가 이슈가 이렇게 뻥 터지기 전에 자기가 올라와서 억울함을 전하면서 선수를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우리나라에 6, 7만 명 넘는데 그분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평소에 자기가 직무 수행하면서 왔던 뭐 취객분들이 자기한테 욕했던 거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표 주자로 이제 김장훈 씨가 돼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조기에 수습을 하러 좀 가서
뭐 사과한다는 얘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렇게 뻔뻔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근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게 그 무대에서 김장훈 씨가 어쨌든 욕설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논란이 된 거 아닐까요? 아, 뭐 욕설도 욕설인데 사실 그 이유가 김장훈 씨와 그 언쟁을 했다는 경찰관 분이 좀 정년이 코앞에 있는 이거 젊은 친구 나이가 많은 뭐 베테랑 분이셨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보다 좀 나이가 많은 한참 많은 어른에게 이렇게 함부로 욕을 했다. 뭐 이런 예의가 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관객들 중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네 좀 그런 불편한 심기를 그렇게 한풀이를 했어야 했나?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콘서트나 뭐 그런 현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추모하는 자리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저도 그날 가려다가 이제 못 간 상황이었는데 가서 실제로 봤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공원에서 갑자기 모인 그런 무대가 아니라 다들 마음에 하나의 슬픔을 가지고 기리기 위해서 온 자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남의 잔치상에 뭐 끼얹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다면 이런 욕설 영상이 논란이 된 이후에 이 우리 김장훈 씨의 해명이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해명이나 사과가 중요한데 어떻게 처리를 했죠? 논란이 있고 몇 시간 후이죠. 21일 새벽에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다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해명글을 보면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공연 무대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정말 긴 글이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전후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SNS에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글을 올리긴 했지만 네티즌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왜냐하면 변명부터 먼저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는 김장훈 씨는 추모제 같은 데서 무대 서지 마라. 이런 모습은 정말 신일방스럽다.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에 올린 사과문 이후에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는 얘기예요. 네,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추모 공연에서의 제 잘못에 깊이 반성하며 당분간 자숙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잘 추스리고 성찰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소속사를 통해서 또 개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내용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사실 사과문이라는 게 지금 김장훈 씨가 그때 보였던 공연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와 그 경찰관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두 개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한쪽 요소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경찰 조직도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고 경찰관 그분도 굉장히 상처받았을 일이고 한데 그 내용이 빠지고 그분과의 어떤 소통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팬들이 뭐라 하니까 또는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 하니까 아무쪼록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경찰분의 가족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친척분보다. 네.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지어 이런 영상이 돌 만큼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가 없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김장훈 씨가 최근 들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물론 김장훈 씨는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도 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흡연을 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바가 있었고 또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실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항상 기부천사라는 그 타이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기부전사라는 이름을 받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두 번은 실수로 용서가 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대중도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 사건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정아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예정아 씨를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매화를 꺾어서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냐. 해당 매화가지가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생화를 꺾은 게 아니라 정말 모형 소품이다. 그런데 식물 커뮤니티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예정화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그것은 벚꽃이 아니라 매화다. 댕기열에 걸려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서 카지노에서 목격이 됩니다.
복귀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최근 신정원 씨가 지인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방송 복귀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스타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S라인의 몸매가 돋보이는 분이죠. 방송인 예정화 씨인데요. 2016년에 지난해에는 마동석 씨와의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마동석 씨와의 나이 차이가 17살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 남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네요. 예정화 씨 지금 굉장히 예쁘게 연애하고 있는 시점일 텐데 그분한테 어떤 논란이 좀 있었던 건가요? 지난 4월이었죠. 예정화 씨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한복을 입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 한 장이 예정화 씨를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갔죠.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사진처럼 보이잖아요. 네. 매화꽃 앞에서 찍은 사진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매화를 꺾어서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 자리가 울타리가 쳐 있잖아요. 여기 제한 구역인 곳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매화가 굉장히 그 와룡매라고요. 네. 그 경기전, 그러니까 한옥마을 경기전에 있는 보호하는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와룡마이라는 게 저게 이제 수명이 거의 100년 됐다고 이제 추정되는 매화나무인데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 정도로 의미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괜히 울타리 쳐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지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걸 텐데 예정화 씨가 또 이 셀카 욕심에 또 인스타 욕심에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간 데다가 나무까지 꺾었다면 정말 엄청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정화 씨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언지를 했나요? 논란이 너무 가열되자 예정화 씨 소속사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쨌건 가장 이슈가 됐던 그 매화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해당 매화 가지가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생화를 꺾은 게 아니라 정말 모형 소품이다. 사진 화보 촬영 위한 모형 소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간 거는 정말 맞는 거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석연치 않은 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사진 속에 그 매화 가지가 생화라는 증거도 없지만 촬영 소품이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저 같으면 그날 화보를 찍었다면 그 화보 속에 분명히 뭐 게재되진 않아도 그 외화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다. 실제로 꺾은 게 아니다라고 증명했을 것 같은데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해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은 정말 믿지 않았던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문화재청, 전주시청이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이거는 이제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정말로 일파만파 커지면서 의혹이 더 확산됐죠. 문화재청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예정화 씨의 매화 훼손 논란에 대해서 일단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은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아주 거세게 비난을 했고요. 전주시청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예정화 씨 측이 그 해당 가지, 손에 들고 있던 가지가 모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전주시청 측에서는 이 예정화 씨의 화보 촬영을 허가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논란이 계속되고 여론이 좀 악화되자 소속사 측에서 한 번 더 입장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사실 근데 이 2차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맙니다. 네. 보통 2차 해명까지 할 정도면 2차 해명 때는 뭐 아예 의혹이 해소될 만한 해명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해명을 했길래 또 논란이 됐나요? 이제 2차 해명을 좀 보면요. 사진 속 꺾인 가지는 촬영할 때 쓴 소품이다. 그리고 매화가 아닌 벚꽃나무이며 매화나무를 훼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한 뭐 이런 관련 단체나 부서에 출입 제한 구역에 좀 입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도 벚꽃나무임을 확인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문제는 1차 입장 발표 때
매화 모조품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불과 몇 시간 만에 벚꽃나무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오히려 더 논란이 좀 휩싸이게 됐죠. 되짚어 보니까 어떤 한 스타의 이미지가 쭉 거짓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사실 예정화 씨가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이 좀 전면에 나서서 해명하거나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졌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소속사가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서 이제 커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굳이 또 본인이 했다가 더 일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속사가 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진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속사가 입장을 내더라도 예정화 씨가 사진을 SNS에 올리고 평소에 SNS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소속사에서 썼더라도 입장 표명은 SNS를 통해서 예정화 씨가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전혀 없이 소속사가 그냥 통보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정화 씨에게 비난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차 입장까지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어떤 게 진실인지 더 헷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가요? 네, 계속되는 의혹 속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 커뮤니티였어요. 식물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 분들이 나섰네. 이 매화와 벚꽃의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진짜 매화인지 벚꽃인지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정화 씨의 손에 들린 그 가지가 촬영용 소품이 아니라 진짜 매화가 맞다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벚꽃 같은 경우는 꽃대가 있다고 합니다. 꽃대가 있어서 가지와 꽃이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 매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지에 벚꽃이 딱 달라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화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그것은 벚꽃이 아니라 매화다라고 주장을 했죠. 정말 와룡매를 훼손을 했고요. 거짓으로 해명을 한 거라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큰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예정화 씨의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진짜 예정화 씨를 세게 잡을 생각이었다면은 그 관리하는 쪽에서 전주시든지 어디서 잡으려고 했다면은 그 나무가 가지고 꺾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걸로 봐가지고 물론 이런 연예인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엄중 경고하는 의미에서 말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긴 하지만은 예정화 씨한테 아주 큰 처벌을 할 의도 자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경각심? 그냥 저도 생각해도 약간 CCTV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정화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저는 이제 확인을 한다면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예정화 씨가 혹시라도 그냥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명이 준비해 간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땅에 보니까 떨어진 게서 했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건 꺾은 거라고 그러니까 가져온 거라고 해명하면서 도저히 퇴각할 구멍이 없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갖고 와요 미리 이걸. 사실 지금 뭐 꺾었냐 안 꺾었냐 이 문제는 이미 모르겠지만 들어간 것만으로 이분은 이미 개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인구의 회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진실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약간 타이밍도 놓친 것 같고 약간 원래 좀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다기보다 조금 이렇게 발랄하고 통통 튀고 몸매 막 이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더 비난이 커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벚꽃입니다. 매화는 원래 그 꽃잎이요. 일반적으로 약간 둥그런 형태고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꽃은 그 꽃잎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좀 가늘게 갈라져 있고 겹쳐 있어요. 매화는 독립적으로 5잎이 돼 있거든요. 꽃의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착각들을 하긴 하는데요. 전문적으로 보았을 때 매화 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화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예정화 씨 본인이 직접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아서 대중의 질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화 훼손 논란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 4월 18일이었죠. 문화대청과 전주시 전통문화유산은 사실 앞서 얘기했듯이 예정아 씨 벚꽃 모조품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해당 건에 대해서 예정아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뒤에 한 말도 있습니다. 다만 도덕적 책임은 따를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아, 무서운 말이네. 무서워. 네, 한 장의 사진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예정아 씨.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정아 씨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정아 씨 직접 올린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2015년에 사진 보정 논란이 뜨겁게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아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 사진이 한 네티즌이 발견했는데 네네. 실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몸매하고 거기에 올린 사진하고 다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정아 씨가 절대 사진 보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네티즌들은 사진 판독기, 포토샵 판독기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이거를 거짓말 논란에 아주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논란이 네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에 예정아 씨가 자신의 SNS에 경찰청 홍보대사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걸 보고 어떤 일부 매체에서는 예정아가 경찰청 홍보대사가 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경찰청 홍보대사는 당시 아이유 씨였거든요. 근데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표기의 미스였던 거예요. 경찰청 홍보대사가 아니고 부산 기장경찰서의 홍보대사였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단순한 표기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었는데 결국 이제 많은 네티즌 당시 이제 몸매에 대해서도 막 이제 부정적인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겹치니까 뭐 프로필도 거짓말하냐 라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게 된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예정아 씨가 뭐 고의를 일부러 한 건 아니겠지만 이후로라도 네티즌들은 예정아 씨 뭘 하든 간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라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의도로 올렸을지언정 한간에서는 이게 이런 게 아닌가 해서 확대를 어떻게든 해서라도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죠.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사실 스타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짓말인데요. 실제로 거짓말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 몰락해버린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이분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다시 얘기해도 좀 민망한 분입니다. 바로 신정환 씨 이야기인데요. 가요계를 비롯해서 예능계에서도 정말 스타 중의 스타로, 재능꾼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았었는데 2010년 희대의 거짓말 사건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으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죠. 신정환 씨가 당시 진행하던 그 프로그램에 사전 통보도 없이 3일째 연락도 안 되고 불참을 한 겁니다. 방송가가 발칵 뒤집혔죠. 당시 신정환 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소속사는 신정환 씨가 방송 활동에 지쳐 필리핀에 갔고 사실 사전에 좀 소통이 안 됐을 뿐이지 무단 펑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필리핀에 가서 있다는 신정환 씨가 카지노에서 목격이 됩니다. 결국 소속사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나게 됐고요. 또 신정환 씨는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팬카페에 올리는데 카지노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댕기열에 걸려서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서 사진을 올려서 정말 발칵 뒤집어졌죠.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기자들도 엄청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때 모든 국민이 심전도 측정이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게 받았던 게 댕기열 그게 아니고 심전도 측정이고 그때는 벨트를 매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때 그런 의혹들이 부풀어 오를 때 몇몇 매체가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현지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의 인터뷰를 했는데 신정환 씨는 정상이며 댕기열이 아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병원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결국 이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전부 속았다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신정환 씨가 그전에도 거짓말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신정환 씨는 그 전에도 불박, 도박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정환 씨는 그냥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후에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을 피하지 못했죠.
거짓말 한 번도 사실 스타에게는 미치는 그런 타격이 분명히 있는데 비슷한 혐의로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실 좀 파장이 훨씬 더 커질만 했죠. 결국 댕결 파문 이후에 신정환 씨는 매체들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국내 매체들에게. 그리고 무려 5개월 동안 저희 기사들에 따르면 해외로 막 체류를 옮기면서 귀국을 하지 않았다가 5개월 만에 귀국을 해서 아마 그 모든 공항에서 사과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는 사과를 했지만 정말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정환 씨는 불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았고요. 이 이후에 2011년 12월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면서 이후에는 2014년 결혼과 함께 싱가포르로 날아갔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 거기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네, 그동안 신정환 씨 소식이 언론에 전해질 때마다 그 신정환 씨가 복귀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그 실제로 그 신정환 씨 그 복귀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신정환 씨는 부인을 했죠.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방송가에서는 신정환 씨가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작년 3월에는 방송가에 적극적인 러브콜이 있었고 그래서 신정환 씨도 좀 구체적으로 방송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특히 신정환 씨를 잘 아는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최근 신정환 씨가 지인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방송 복귀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정환 씨 측은 아직까지도 방송에 복귀할 계획은 없다, 마음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방송가, 특히 예능계에서 신정환 씨를 대체할 만한 어떤 그 천재적인 유머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 홍석천 외에는 그런 네. 급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깜놀해라. 잘 살렸다. 그래서 어쨌든 신정환 씨 같은 캐릭터가 없다. 그래서 많은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러브콜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고요. 시청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신정환 씨 그립다. 그동안 좀 많이 자숙했다. 돌아와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PD랑 작가들 중에 접촉하고 얘기를 나눴던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복귀할 것이다 라는 기사들도 나오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요? 네, 그런데 신정환 씨의 입장과는 달리 2016년에 방송 복귀설에 힘을 실어줄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방송 컴백에 어떤 조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방송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선배 가수죠 신철 씨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동료 연예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신정환 씨가 나타나서披露宴에서 같이 참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걸 봐서 복귀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다 예측을 한 거죠. 지난 4월이죠. 신정환 씨가 대형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사실상 7년 만에 방송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 신정환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이젠 앞으로의 계획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많이 그리웠고 후회도 많았다. 저의 경솔하고 미숙했던 행동으로 불편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면서 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복귀 소감을 전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정환 씨가 연예계에 복귀를 하는데 좀 마음을 내비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정환 씨가 밝힌 바에 의하면 복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스로도 자숙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빠가 되면서 복귀를 마음먹게 됐다라고 올렸는데요. 태어날 그 아이에게 넘어져서 못 일어나 버린 아빠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결혼에 진작에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식구가 늘어서 경제적인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신정환 씨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쉬었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이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싱가포르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지만 그것도 과거에 전성기 때 월 수억씩 수익이 있다가 그 7년간 끊기면서 또 빚도 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정환 씨가 1년 전에 이미 다른 기획사하고 조율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긋난 거는
개런티, 계약금 이런 부분이 좀 조율이 안 돼서 그때는 무산이 됐고 사실 이번에는 이제 된 건데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복귀에 빨리 서둘게 하는 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정환 씨 복귀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신정환 씨가 지금 복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부 약간 비토 여론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정환 씨가 아까 홍석천 씨가 얘기했듯이 신정환만의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신정환만의 아우라가 분명히 있어요. 예능 아우라. 근데 예능도 트렌드가 있어서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가에서 신정환의 컴백을 바라고 있던 이 시점에 돌아가지 않을까.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 신정환 씨는 언제 복귀해도 대중이 욕을 합니다. 5년 전에 복귀를 했어도 욕을 먹었을 테고 5년 뒤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욕을 먹으니까 뭐 시기가 없으니 언제 나와도 욕 먹을 거면 빨리 와서 그냥 욕 먹고 그냥 차라리 그 악마적 재능으로 뭐 그거를 어떻게 풀어헤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예전에 그래서 최대영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자숙에 대한 차라리 기간을 지정해달라. 그래서 뭐 음주운전은 몇 년 뒤에 나오고 뭐 그런 도박 사건은 몇 년 뒤에 나오고 뭐 이런 거짓말은 댕결 거짓말은 몇 년 뒤에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안 그러면 언제든 욕먹어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요. 신정환 씨가 예전에 정말로 잘 나가고 방송에 많았을 때는 도박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방송을 펑크낼 정도로 그렇게 소위 말해 사고를 쳤다가 그래서 자숙기간이라고 한 7년 동안 쉬다가 지금은 아이 때문에 결국 뭐 경제적 이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려워지니까 다시 나와서 돌아올 곳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신정환 씨 측에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아무런 얘기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기사 뜬 거 보니까요. 신정환 씨가 탁재훈 씨와 함께 컨치를 꼬꼬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또 관련해서 컨치를 꼬꼬 뭐 룰라와 관련해서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상민 씨가 잘 아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신정환 씨가 그 미국에 이제 컨치리 공연이 있는데 같이 공연을 룰라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7월 말에 미국 공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무대로 처음 아닐까요? 그 신정환 씨는. 신정환 씨는 처음이죠. 그럼 신정환 씨는 컨치를 꼬꼬를 통해서. 네네. 아 그러면 확정이네요. 네. 저는 이제 김지현 씨랑 체리나 씨랑 저랑 이제 셋이 룰라 공연을 하고요. 그것도 이슈. 엄청난 이슈죠. 룰라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의 신정환 씨의 어떤 과거의 명성처럼 정말 신정환 씨만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웃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환 씨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좀 돌아오시겠죠. 네. 이렇게 스타의 거짓말로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전대미문의 거짓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연예계를 아주 뒤흔든 거짓말의 주인공은 바로 1990년대 최고의 개그우먼이었던 이영자 씨입니다. 이영자 씨는 뭐 지금도 인기가 최고지만 1990년대는 정말 절정이었죠. 뭐 그 누구도 특히 여자 예능인 중에 이영자 씨는 단연 탑이었습니다. 안 계시면 오라! 쌀았어라 몇 살들아! 잘한다. 기억났어요? 출산드라 비슷하다. 맞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90년대 이영자 씨는 말 그대로 정말 뚱보 이미지로 완전히 인기를 장악을 했는데 2001년이죠. 2001년에 이영자 씨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5월에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영자 씨가 갑자기 방송을 중단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그러니까 10개월 만이죠. 이영자 씨가 다시 컴백을 하는데요. 이영자 씨의 컴백 후의 모습을 본 대중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98kg이었는데 10개월 후에 이영자 씨의 몸무게는 62kg. 그러니까 36kg 감량에 성공한 모습이었거든요. 또 허리 치수도
44인치였는데 29.5인치로 확 줄어듭니다. 와. 그 당시에 또 이영자 씨가 공개했던 다이어트 비법이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영자 씨가 밝힌 다이어트 비법은 꾸준한 운동이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양화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왕복 7km를 걷는가 하면 헬스장에서 2~3시간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영자 씨가 다이어트로 성공했다, 몸매 감량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대한민국의 다이어트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깅화라든가 조깅복이 그 당시에 2배 이상 매출액이 늘었고 또 이영자 씨의 직접 다이어트 비디오를 이제 만들었죠, 제작을. 그 비디오 3만 장이 팔려 굉장히 호황을 이룬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영자 씨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성형외과 원장과 분쟁을 겪으면서 이 논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이영자 씨는 이 성형외과 측과 광고 문제를 놓고 좀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언쟁이 좀 심화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터넷에서는 이영자 씨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이 또 돌기 시작하죠. 이영자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는 운동이 아니라 지방 흡입 수술 때문이었다라는 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뭐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이영자 씨의 팔 부분이 너무 살이 많아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다, 한 차례 받았는데 2주 만에 다시 원상 복귀가 돼서 사실은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영자 씨 지방 흡입술 건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영자 씨와 분쟁을 빚었다고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당시에 이제 굉장히 파급력을 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자 씨가 주장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지방 흡입술을 받았는데 턱선, 가슴, 팔, 배, 허벅지 등 전신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 사실 입증을 위해서 진료 기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 굉장히 사실에 가깝게 공개를 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영자 씨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대체 그 의사는 왜 갑자기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일단 그 성형외과 의사는 이 성형수술, 지방흡입술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영자 씨가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신감,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이 뭐 폭로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일단 결정적으로 그 결심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형외과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이영자 씨와 함께 다이어트 상품 그 사업을 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익 배분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갈등 와중에 이영자 씨에게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어떤 협박 전화, 그리고 신변에 대한 위협, 이런 위협을 좀 수차례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폭로를 해야겠다라고 성형외과 원장이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성형외과 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영자 씨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거는, 원래 의사가 그 환자의 진료 기록을 오픈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모멸감 느꼈다고 해도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많은 수술들을 해요. 뭐 쌍꺼풀이든 뭐든 해놓고 저는 아니에요, 천연 미인이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에 모멸감을 느끼는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저는 순전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아니,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이영자 씨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게 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4차례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밝혔고요. 하지만 지방 흡입 수술이 결코 살을 빼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공개한 그 원장에 대해서는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영자 씨의 다이어트 파문을 일으킨 성형외과 원장의 충격적인 근황이 밝혀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근황을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정말 경악해 한 사건이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그 비선 의사로 활동했던 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님이 바로 이분이라고요? 이름이 좀 다르던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이영자 씨 논란 직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복이라는 이름에서 김영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해왔고, 최근에 다시 이제 불거졌던 거는 최근에 그 최순실 게이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를 5차례 시술을 했고,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 또 그 부인한테 또 무료 성형 시술을 했다는 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영자 씨가 다이어트 사건 이후 한 차례 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면서요. 네, 지난 2007년 5월입니다. 이영자 씨가 거짓말 논란을 딛고 다시 방송에 복귀를 하면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영자 씨는 절친인 이소라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 반지를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영자 씨는 이 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였는데 과거 이소라 씨가 그 다이어트 비디오를 찍을 때 집담보로 5,200만 원을 빌려줬고, 이 비디오가 10억 원에 가까운 그 성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소라 씨가 이 반지를 선물로 줬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감정한 결과 바로 가짜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영자 씨는 좀 실망을 하면서 요 부분은 좀 편집합시다.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그래요. 라고 이렇게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서 조금 혹독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논란이 정확하게 그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서 논란이 된 건가요? 이게 이영자 씨는 예측을 못한 후폭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소했다는 생각도 드는 게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이 이소라 씨를 향해서 비난의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마움을 어떻게 가짜 반지로 되갚느냐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반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소라 씨를 향한 비난으로 형성이 되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이쯤 되면 이영자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은데요. 난처했을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영자 씨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반지는 이소라 씨에게 뺏어오다시피 한 건데,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는 욕심에 좀 약간 과장되게 재미있게 하려는 욕심에 과장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해명을 합니다. 반지를 실제로 선물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빼앗겼던 이소라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거짓말쟁이가 된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진짜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재미있게 만들려는 욕심이 과장되게 표현했다라는 해명이 이게 정말 신인 예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잔뼈가 굵으신 분이잖아요. 데스타고. 그래서 살짝 좀 이해는 안 돼요. 이걸 과연 예측하지 못했을까 하는 좀 생각은 하네요. 이영자 씨의 거짓말로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된 이소라 씨는 그 반지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반지였고, 또 10년 전에 고마움의 답례 선물한 것은 분명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온 방송이 나를 참담하게 만든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영자 씨에게는 다이어트 거짓말 파문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예고하며 출연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으니 굉장히 곤혹스러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이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뒤 이영자 씨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리고 이영자 씨가 얘기했던 그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죠. 방송위원회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영자 씨는 그 두 번의 거짓말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으니까 이영자 씨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을 것 같네요. 이후에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밑바닥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좀 사죄를 대신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번씩 예능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또 방송에 못 나온다라고 힘든 시기를 좀 쉬어야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모욕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쓰레기같이 남의 집에 구질구질하게 왜 찾아오냐라고 남의 돈 뜯어내려면 곱게 뜯어내라. 이에 대해서 모욕죄냐 아니냐라고 논란이 일게 됐죠.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죠. 이혼 사유는 류시원 씨의 외도 때문이다. 오히려 거꾸로 아내가 외출이 잦았고 노출이 심했고 짧은 치마를 입었다. 아내 조 씨가 오히려 외도한 듯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스타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연예인 남매가 당한 사건인데요. 바로 채림 박윤재 남매입니다. 아니 채림 씨는 몇 년 전에 그 중국 스타죠. 가오지치 씨와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고요. 그 동생 박윤재 씨는 얼마 전에 새 드라마로 복귀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 2015년입니다. 한 여성이 채림 박윤재 남매에게 모욕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고소를 한 이 여성은 채림 남매의 어머니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림 남매에게 폭언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죠. 제가 알기로 이 채림 씨나 박윤재 씨나 누구한테 막 이유 없이 폭언을 날리고 그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건의 발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너무 오래전이다. 네, 20년 전 채림 남매의 어머니가 모 협동조합에서 3천만 원을 빌릴 때 그 고소한 그 여성이 보증을 서줬다고 해요. 근데 채림 씨 어머니가 돈을 갚지도 않고 야반 돌주를 해서 그 돈을 자신이 갚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채림 씨 엄마한테 찾아와서 고소인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채림 남매를 아파트 현관에서 만났고 채림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은 뭐냐면 우리 엄마에게 당시에 돈을 빌려줄 돈이나 있었느냐.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를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과 딸한테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동생이죠. 박윤재 씨도 이 쓰레기는 뭐야 뭐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언을 들어서 난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고소인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폭언을 한다는데 진짜 정말 사실이 맞나요? 그래서 고소인은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공개를 하는데요. 녹취록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깡패 데리고 촬영장도 찾아오지 않았냐?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남의 돈 뜯어내려면 곱게 뜯어내라 라고 채림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어서 증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쓰레기같이 남의 집에 구질구질하게 왜 찾아오냐라고 박윤재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욕죄냐 아니냐라고 논란이 일게 됐죠. 어쨌든 채림 씨 남매는 그분한테 욕설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그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나요? 박윤재 씨만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혐의로 넘겨졌는데 당시 이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채림 씨 남매와 그리고 이 씨가 금전 관계를 통해서 어쨌건 이런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고 이때 박윤재 씨가 언급한 그 쓰레기라는 발언이 모욕 혐의로 인정이 돼서 기소 의견이 적용됐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주장했던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채림 씨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됐는데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관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고소인이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난 10년간 협박 및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뭐 깊은 내막까지는 다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채림 씨 촬영장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쫓아다녔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그러니까 채림 씨 주장은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지불각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전 현금 보관증이라든가 이런 이제 증거가 없다 일단 빌려줬다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때 사건이 그 일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일이 참 발생해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양쪽 의견이 팽팽한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거짓말일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양쪽 주장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돈을 실제로 빌려줬다 해도 그 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빌려줬더라도 근거가 있어도 10년이에요. 10년 지나면은 그걸 법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림 씨 말에 의하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섰다면 실제로 그 문서로 입증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또 양쪽이 한쪽은 돈을 빌려줬다고 했고 보증을 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갚았다는 거고 한쪽은 협박을 받았다. 이거 완벽하게 다른 주장이라서 이거를 제3자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모욕 혐의로 기소 송치된 박윤지 씨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달 뒤 채림 남매의 모욕 혐의는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 무혐의 처리를 한 데 대해서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인이 좀 늦은 시간이죠. 오후 10시경에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찾아온 그때 상황을 좀 예를 들었는데요. 그에 반면 채림 씨는 지속적으로 존대를 하고 좀 예의를 갖추었다고 해요. 또 언쟁을 하는 동생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한 정황을 그 예로 좀 들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불법 추심입니다. 네, 저녁 8시 이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 채무 상환에 대한 그 추심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이제 채무 상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8시 이후에는 명확하게 이제 채무자도 쉬어야 돼. 네, 쉬어야 될 권리가 좀 있습니다. 정말 그쪽에는 도통하셨네요. 사람이 경험한 만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걸. 찾아온 거를 문제 삼을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건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요. 어쨌건 고소인이 채림 남매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림 남매가 어쨌든 지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이뤄졌고 이 발언에서 모욕죄에 대한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못됐으면 그 두 남매의 연예인의 진짜 그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혐의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네요. 10년간 고소인의 거짓말과 횡포에 시달렸던 채림 남매. 어쨌든 그동안의 시련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채림 씨가 그 후에 또 다른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무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채림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올렸는데요. 한 여자의 모성을 이용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괴롭힌 결과 중간중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쉽게 얻어진 돈의 유혹 때문인지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려 이젠 저희 두 남매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온갖 거짓을 진실인 양 여론을 몰아가려 합니다. 어렵다 하여 붙여준 300만 원은 애초에 빌리지도 않았던 3천만 원을 빌려준 데에 대한 일부 상환한 돈으로 뒤바꿨고 오히려 그쪽에 보증을 서주었다가 저희가 갚아준 일도 시간이 지나면 뒤바뀔까 의문스럽습니다. 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죠. 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채림 씨 어머니가 보증을 서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까봐 이런 것들을 채림 씨가 막았던 것들이 지금 다시 또 한 번 제기될까봐 미리 선포한 격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채림 씨가 이제 더 강경하게 자신 그 입장을 밝혔는데 좀 더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거짓말과 어떤 협박을 일삼지 않도록 그러니까 추후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더 올렸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배우에게 이런 문제가 엮이면 뭐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데도 좀 적잖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채림 씨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채림 씨 남편 덕분에 좀 잘 이겨내지 않았나 싶어요. 채림 씨가 조금 언젠가 좀 힘들었나 봐요. 본인의 SNS에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머리에 생각이 많을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글을 올리자 남편이 또 그에 대한 답을 답니다. 생각을 좀 더 해요. 다만 좋지 않은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생각만 하면 돼 라는 이렇게 꿀 떨어지는 멘트를 올려서 또 화제가 됐었죠. 둘이 단둘이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지 왜 우리 일부러 보라고 집에서 얘기하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뭘 댓글을 달아. 큰 잘못했어. 큰 잘못했어. 그래. 네. 일단 뭐 없던 힘도 날 만큼 응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박윤재 씨도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뭐 안타깝지만 이럴 때일수록 연예인이 정말 약자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정 공방이 일어날 때까지 답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또 기소 송치까지 됐던 박윤재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출연했던 드라마가 끝나고 한 2년 정도 작품 활동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에 대한 적잖은 타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아주 다행히도 최근에는 일일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컴백 신호탄을 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주변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타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거짓말의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스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때 아시아의 프린스라고 불렸었죠. 바로 탤런트 류시원 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시원 씨 2010년 10월이었죠. 9살 연하의 무용학도이자 탤런트 출신이었던 미모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3개월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죠. 근데 뭐 이렇게 아이도 있고 한데 어떤 일로 그런 사건에 휘말렸나요? 뭐 처음에는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당시에 이제 류시원 씨 아내 조 씨는 이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쓰면서 거기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밝히지 않은 이유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배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나중엔 다 밝혀지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그 배려를 한 거라면은 순조롭게 이 이혼 자체가 협의혼으로 끝났을 텐데 왜 논란이 된 거죠? 아마 그 이혼 사유가 뭐냐 이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한간에는 류시원 씨가 카레이싱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이 소홀해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도 류시원 씨는 이제 연애 당시에 카레이싱을 못하게 하면 나를 못 만난다 이렇게 아내를 세뇌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결과적으로 그런 취미나 이런 걸로 인한 또 성격 이런 게 안 맞았을 가능성도 좀 있죠. 당시에 류시원 씨의 이혼 사유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류시원 씨의 당시 아내 이 조 씨가 밝힌 이혼 사유는 류시원 씨의 외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아내 조 씨의 말에 따르면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류시원 씨가 외도를 했고 그 상대 여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 씨의 말에 따르면은 류시원 씨도 본인에게 스스로 외도 사실을 좀 인정했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이후에 류시원 씨는 이를 반박합니다. 아내가 제 휴대전화에 있는 뭐 친한 동료 여자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보고 전부 외도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아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나섰죠. 제가 유시원 씨하고요. 이성이잖아요. 서로 간 이성인데 동성 같은 친구예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저는 사실 이 기사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시원이하고 어깨 동무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찍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뭐 이렇게 저희 친한 동료들끼리도 많이 찍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심지어 내가 찍었던 사진마저도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그때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남편이 이제 연인으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기분이 조금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사실 그 당시에 증권가 정보지에 류시원 씨가 일본에 혼외자식이 있다. 뭔가 이런 루머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 씨의 입장에서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뭐 이런 심경으로 남편의 외도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류시원 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물론 류시원 씨는 아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아내가 외출이 잦았고 외출을 할 때면은 노출이 심했고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가면 명함을 많이 받아왔고 그런 뭐 또 여러 가지 남자에게 남편이 자존심을 긁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리고 아내 조 씨가 오히려 외도한 듯한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아내 조 씨는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리고 그 증거로 류시원 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아내 조 씨가 자신이 남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류시원 씨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건 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죠. 누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냐 하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때 이혼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게 돼요. 류시원 씨를 상대로. 아니 원래 이혼 소송은 그냥 민사 소송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형사 소송으로 이게 바뀐 거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죠. 누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냐 하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때 이혼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게 돼요. 류시원 씨를 상대로. 아니 원래 이혼 소송은 그냥 민사 소송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형사 소송으로 이게 바뀐 거죠? 유시원 씨가 조 씨의 차에 GPS를 설치하고 또한 조 씨에게 내가 아는 건달이 많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조 씨가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헐. 문제는 이제 GPS를 왜 달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러게. 그거에 대해서 유시원 씨가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직업 특성상 가족과 좀 떨어질 시간이 많아서 가족의 안전을 염려해서 GPS를 단 것이라고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죠.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화를 받으래 지금. 이게 위치 추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상대방의 동의 하에 휴대폰 앱도 깔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데 동의 없이 이랬다는 건 상당히 집에 부부도 CCTV 설치할 때 서로 합의 없이 설치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 고소하면 걸려요. 네네, 그럼요. 류시원 씨 말에 의하면 해명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후에 자신이 밖에만 나가면 아내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다, 두절됐다.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류시원 씨는 아내와 3가지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중에 하나가 전화 제때 받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류시원 씨의 주장이었고요. 또 오히려 그 토하고 있는 아이를 그대로 눕혀놓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편에게 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것이 류시원 씨의 주장이었어요. 또 그 주장을 들어보면 또 그럴 법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GPS 관련돼서는 류시원 씨가 계속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 뭐 이런 약속까지 한 걸 보면 오죽했으면 GPS를 달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류시원 씨가 GPS를 단 것은 미안하고 오히려 GPS를 단 이후에 부부싸움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뭐 이런 주장을 하긴 했네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유시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조 씨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이런 다툼이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이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점입가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유시원 씨 주장에 조 씨가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폭행 사실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자신의 뺨과 머리를 6번 때렸다, 유시원 씨가. 그리고 녹취록까지 이제 제시를 해서 유시원 씨가 아내한테 누가 더 볼까? 장난하냐? 뭐 이런 멘트가 들어있는 녹취록. 그리고 폭언을 퍼붓는 그 와중에 미세하게 들리는 마찰음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유시원 씨가 나를 때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었죠. 손바닥으로 뭐 뺨을 때리는 그런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협박건에 대해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해서 과격한 말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부부싸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위였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보통 가해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위랑 당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수위가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상황일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 사실 본인들이 뭐 결국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당시에 류시원 씨 친형이 아내 조 씨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반증을 할 자료가 있다고 이제 방송에서 밝혀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형사소송권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유시원 씨 폭행, 협박, 그리고 위치 추적이 인정돼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결국 뭐 가족의 안전을 염려해서 GPS를 설치했다는 말은 100%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어쨌든 유시원 씨가 잘못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건데, 그럼 이혼 소송도 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류시원 씨가 항소할 뜻을 밝혔고요. 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 소송을 일으켰고 외도를 이유로 내세워서 허위 동영상까지 제출하는 등 거의 뭐 무고 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면서 수십억 원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위증 혐의로 아내 조 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그럼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런 주장을. 이윤석 씨, 위증죄가 성립되면 처벌이 좀 세지 않나요? 위증은 세죠. 위증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그런데 뭐 사실 이혼은 민사기 때문에요. 민사보단 이 위증에 대한 형사 부분이 더 뼈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네,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유시원 씨가 이제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아내한테. 유시원 씨 측에서 또 다른 그 폭로 내용이 뭐냐면 결혼 기간 동안 아내 조 씨가 100회 이상 녹취를 했다,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아파트를 출입하는 동안 CCTV를 수시로 확인해서 자신을 감시했다, 그 광경을.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감시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아내 조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유시원의 차량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건 류시원 씨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먼저 조 씨가 제출했다는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는 그 외도를 뭐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건데, 이게 알고 보니 2007년에 화제가 됐던 그 A양, 가수 A양의 이름을 도용한 어떤 한 동영상을 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주장을 했고, 또 그리고 CCTV와 아파트 출입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위증 사실이 드러나서 벌금 7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참 없네요. 네. 완전 믿음이 없는 부부였네요. 완전 진흙탕 싸움이고 결과적으로 양쪽 법률 대리인들끼리의 싸움이 돼서 증거를 서로 상대방이 끄집어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류시원 씨가 이뿐만 아니라 조 씨가 자신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이젠 뭐 거의 첫 단추까지 이젠 잘못 뭐 꿰매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류시원 씨는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 조 씨는 결혼 전부터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해운회사를 운영했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으며 할머니로부터 뭐 외제차를 선물을 받았고, 또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강남의 유명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한 거죠. 그럼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 조 씨가 마치 재벌 2세의 딸인 것처럼 해서 유시원 씨에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얘기인가요? 맞나요? 뭐 당시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아내 조 씨가 뭐 유시원 씨의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다라는 뭐 추측이 있긴 했으나 뭐 확인된 바는 없죠. 그럼 결국 이혼 소송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유시원 씨는 이제 1심에서 700만 원 벌금 받은 부분에서 항소를 했었는데, 이 항소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700만 원 확정이 됐고요. 이혼 소송 부분은 2015년에 결론이 났는데, 일단 이혼은 하라 판결을 했고, 위자료 3천만 원, 그다음에 재산 분할로 3억 9천만 원,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 조 씨가 갖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스타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더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